걸 보여주는 대화 내용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70년대 일본에서는 선거를 해요. 지방의회 선거이긴 하지만 근데 일본에서 선거를 했다는 사실을 조선에서 다 알아요. 그렇겠죠. 외국의 지리책 같은 게 국내에 많이 소개되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의 정치제도는 어쩌고 뭐 영국의 정치제도는 어쩌고 이런 것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신지식으로 당시 정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폭넓게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정치라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걸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고종은 아씨 나는 내놓기 싫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고종도 그렇고 우리 조상분들이 그냥 좀 고리타분하게 왕정 국가만 생각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고종 입에서 뭐 민주제 얘기 나오고 뭐 유럽, 뭐 남아메리카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신기하고. 그러니까 당시 요 시대를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만 몰고 가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도 해보네요. 좀 충격적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되는데 고종이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고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런 신하들의 요구에 대한 고종의 답은 네. 뜻밖에도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황제로 올라가는 거죠. 아관파천을 했다가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서 거기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거부한 거죠. 공화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한 거네요. 1899년 8월 17일 날 대한국 국제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대한제국의 뭐 헌법 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대한제국의 황제는 전제군주이다. 그냥 군주가 아니라 이제 절대군주인 거죠. 이걸 좀 분명하게 하게 되고요. 아예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 없어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황제가 무한한 권력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넘보지도 말아라. 넘보지 말라는 데서 조금 더 나가는데 비국민이다 이런 거죠.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민이 아니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어떤 책무를 지니지 않는 거죠. 탄압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를 탄압하지 않는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사실 무지막지한 항목입니다.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자체는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계엄령 선포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고종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이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예비 음모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예비 검소. 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의회도 설립을 하고 임금과 이 백성이 함께 다스리는 제도로 나갔다면은 이후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고종은 조금 이제 본인의 왕권 강화에 너무 집착한 건 아닐까. 그 부분이 아쉬울 때가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고종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그 당시 고종이 개화파 관료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전부 일본의 사주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